어머니, 잘 지내셨죠? 다름이 아니고 이번 달에 생활비가 부족해서요. 며느라 예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급한 일이 있어도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했었지? 어머님, 그때는 제가 많이 힘들어서 그런 거였어요.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아, 그랬니? 그럼 이제는 뭔 일이니? 돈이 필요해서 연락한 모양이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민정아, 너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너가 불편할 때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 어머님, 다른 집은 시어머니들이 손주 봐주는 거 다 당연하게 여겨요. 근데 어머님만 유독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됐다. 이제 나도 너희한테 똑같이 해줄게. 무슨 뜻이세요? 너희는 필요한 날엔 가족이고 불편한 날엔 남이라고 했지? 그럼 나도 이제 그렇게 할 거야. 앞으로는 급해도 연락하지 마라. 어머님,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서울 근교 구리시에 거주하는 박희자 씨입니다. 희자 씨는 당시에 65세로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지 어느덧 12년이 훌쩍 흘렀습니다. 30평대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는 세월이 길어졌지만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고 베란다에서 키우는 화분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점심은 대부분 간단히 해결하고 오후에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이웃들과 산책을 즐겼죠. 저녁에는 평소 즐겨보던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일찍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뀐 건 어느 목요일 오후의 일이었습니다. 희자 씨가 거실에서 8순이 넘은 시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드리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들 도연이 뿐이니까요. 곧이어 며느리 민정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희자 씨는 전화를 끊고 현관문으로 나가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와 있었는데 민정이는 평상시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고 눈가에는 그늘이 짙었습니다. 어서 와라. 그런데 얼굴이 피곤해 보이는구나. 희자 씨가 말하자 아들이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잠깐만 앉아 있다가 갈게요. 거실에 앉아서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희자 씨는 며느리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죠. 그러던 중 며느리 민정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서 찾아왔어요. 며느리 민정이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희자 씨는 차분히 대답했죠. 그래, 뭔데? 편하게 말해봐. 민정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눈곱이 우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혼자 아이 돌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도연 씨는 일이 바빠서 일찍 퇴근하기 어렵고 저는 종일 유준이만 봐야 하다 보니 너무 지쳐서. 희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손주 유준이는 올해 2살로 활발한 남자아이였죠. 며느리가 계속 이어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딱 유치원 입학할 때까지만 조금씩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도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돈이 없고 산후조리원 비용이랑 아기 용품 사느라 저축도 거의 다 떨어졌어요. 아들 도연이도 곤란한 표정을 지었죠. 엄마, 저희가 그냥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희자 씨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사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익숙해져서 그런지 갑자기 아이를 돌봐달라는 부탁이 부담스럽기도 했죠. 하지만 아들 부부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니 차마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게 희자 씨가 말끝을 흐리자 민정이가 더욱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진짜 정말 딱 유치원 들어갈 때까지만요. 그 후엔 절대 손 안 빌릴게요. 저도 아이가 그 정도 크면 혼자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민정이는 손을 모으며 거의 애걸하는 수준으로 부탁했습니다. 희자 씨는 마음이 약해졌죠. 결국 희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나도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도와줄게. 민정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로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렇게 희자 씨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이틀 정도만 와달라고 했는데 점점 횟수가 늘어났죠. 민정이가 계속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유준이가 계속 울어서요. 제가 정말 못하겠어요. 한 번만 더 와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 저 오늘 밤에 좀 쉬어야 하는데 유준이가 아프다고 해서. 내일도 혹시 가능하시면. 결국 일주일에 3-4번은 아들 집에 가게 됐습니다. 오전 8시쯤 나가서 저녁 7에서 8시에 돌아오는 게 일상이 됐죠. 아이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65살의 두 살배기 아이를 쫓아다니려니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거든요. 게다가 아이는 낮잠도 안 자고 계속 뛰어다녔습니다. 희자 씨는 잠깐이라도 앉아 있을 틈이 없었죠. 그래도 며느리가 정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안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민정이는 희자 씨가 올 때마다 정말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거든요. 어머님, 진짜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저 진짜 우울증 걸릴 뻔했어요. 또 다른 날에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 어머님께 정말 큰 빚을 진 기분이에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런 말을 들으면 희자 씨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도움이 되고 있구나 싶었죠. 아들도 고마워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민정이가 엄마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전에는 하루 종일 울고만 있었는데 이제는 좀 웃기도 하고요. 시간이 흘러 유준이가 두 돌을 맞았을 때 희자 씨는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유준이가 할머니 라고 부르며 달려오면 마음이 뭉클했죠. 그래도 내가 이렇게 도움을 주니까 이 집이 좀 더 평화로워지는 것 같다. 희자 씨는 자신의 선택에 나름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유준이가 3살이 되고 4살이 되고 5살이 되어도 상황은 계속됐습니다. 처음에 했던 유치원 들어갈 때까지만 이라는 약속은 어느새 잊혀진 것 같았죠. 희자 씨는 가끔 병원에 가야 할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민정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병원 가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오후에 오실 수 있으세요? 유준이가 계속 할머니 찾아서요. 희자 씨는 별 수 없이 병원 약속을 취소하고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약속도 여러 번 취소해야 했어요. 희자 씨의 생활은 오롯이 손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흘렀습니다. 희자 씨는 어느새 자신만의 시간이라는 게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됐죠. 유준이가 4살이 되던 해, 민정이는 마침내 복직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할까 해서요. 그런데 유준이는 아직 유치원에 안 들어갔잖아요? 좀 더 자주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희자 씨는 그때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2년이나 돌쳐온 아이였고 지금 와서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었거든요. 민정이가 복직한 후로는 더 바빠졌습니다. 회사에서 늦게 퇴근하는 일이 많아졌고 출장도 자주 다녔죠. 그럴 때마다 희자 씨는 아들 집에서 하룻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희자 씨는 감기 기운을 느끼며 아들 집에 왔는데 민정이가 갑자기 출장을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 어쩔 수 없이 부산에 2박 3일 출장을 가야 해요. 도연 씨는 야근이 많아서. 혹시 며칠 더 계실 수 있으세요?
희자 씨는 몸이 아파서 거절하고 싶었지만 4살짜리 아이를 혼자 둘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3일이나 아들 집에 머물면서 유준이를 돌봤죠. 그 사이 감기는 더 심해졌고 집에 돌아간 후에는 일주일 넘게 알아놓아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희자 씨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아들과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이 조금 참으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유준이가 6살이 되어 유치원에 들어갔습니다. 희자 씨는 이제야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정이는 여전히 희자 씨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유치원이 3시에 끝나는데 제가 6시에 퇴근해서 오후에만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결국 희자 씨는 오후 3시부터 7시까지는 여전히 손주를 돌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6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희자 씨는 65세에서 71세가 됐죠. 그 6년 동안 희자 씨의 삶은 온전히 손주와 자식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만의 시간, 자신만의 즐거움은 접어둔 채로요. 하지만 아직 희자 씨는 몰랐습니다. 곧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걸 말이에요. 유준이가 유치원에 들어간 건 3월의 일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이가 적응하지 못하고 우는 바람에 희자 씨도 유치원에 갔다가 데리고 와야 했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니 유준이도 제법 유치원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유준이가 이제 유치원에 잘 다녀서 오전에는 여유가 생겼어요. 민정이는 그때도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죠. 예전에는 희자 씨가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며 연신 고마워했는데 이젠 그냥 수고하세요.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오후 3시에 유치원이 끝나면 희자 씨가 유준이를 데리러 가서 저녁까지 돌봐줘야 했습니다. 그래도 하루 종일보다는 나았죠. 그런데 몇 주가 지나면서 민정이의 연락 횟수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한 번은 꼭 전화가 왔는데 이젠 사흘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희자 씨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 네, 어머님. 유준이 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럴 때면 민정이의 목소리에는 귀찮다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희자 씨는 손주 걱정에 안부를 묻는 게 민정이에게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았죠. 어느 날 희자 씨가 아들 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민정이는 마침 화장을 하고 있었는데 희자 씨의 인사에 거울만 보며 대답했습니다. 오셨어요? 유준이 거실에 있어요. 예전에는 차를 타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희자 씨는 뭔가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희자 씨는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손자 유치원을 보냈을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식들 부탁으로 손주를 봐주던 비슷한 처지라 친하게 지냈었죠. 손주 유치원 재롱잔치 때 안 오셨어요? 우리 손녀랑 같은 반이라 갔었는데 참 귀엽던데 바쁘셨나 봐요. 희자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재롱잔치요? 언제요? 희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무도 재롱잔치가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급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유준이 재롱잔치 어제 있었다는데. 아, 그거요. 네, 있었어요. 그런데 왜요? 왜요라니? 나한테는 말을 왜 안 했니?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 자리가 좁았거든요.
부모랑 조부모 중에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민정이 어머니가 오셨어요. 희자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럼 미리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나도 가고 싶었을 텐데. 죄송해요. 다음엔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날 밤 희자 씨는 가족 단톡방을 확인했습니다. 며느리가 재롱잔치 사진을 여러 장 올려놨더군요. 유준이가 무대에서 춤을 추는 모습, 친정어머니와 함께 웃고 있는 민정이의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희자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필요 없는 존재가 됐구나. 조용히 사진을 지우고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밤새 잠이 오지 않았죠. 그 후로 명절도 달라졌습니다. 추석이 되었는데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추석에 친정부터 가야 할 것 같아요. 시댁은 저녁에 잠깐 들르는 걸로 하면 안 될까요? 예전에는 차례도 시댁에서 지내고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친정 위주로 계획을 세우는 게 당연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유준이 감기가 걸렸다는 말도 나중에야 들었고 유치원 운동회 날짜도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손자가 어느 정도 커서 희자 씨의 도움이 필요 없게 되자 민정이는 점점 희자 씨를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한 거죠. 희자 씨가 와도 인사 대신 고개만 끄덕이고 유준이 돌봄에 대해서도 알아서 해주시면 돼요. 라고만 말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준이가 유치원에서 갑자기 열이 나서 조퇴를 해야 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에게 연락을 받고 희자 씨는 급히 민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화를 걸어봤지만 소용없었죠. 민정아, 유준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조퇴했다고 들었다. 지금은 좀 어떠니? 하는 수 없이 문자라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아들에게서 믿을 수 없는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급한 일이 있어도 민정이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아줘요. 요즘 많이 예민해져서요. 희자 씨는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지? 손주 걱정에 전화 한 번 한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 희자 씨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6년 동안 어떤 불평도 없이 손주를 돌봐줬는데 이제 와서 전화 한 번 하지 말라니요. 그날 밤 희자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죠. 나는 정말 이 가족에게 뭐였을까?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인가? 눈물이 났습니다. 서운한 것보다는 허망함이 더 컸어요. 다음 날부터 희자 씨는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민정이도 연락을 원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보름 그 이후로도 쭉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매일같이 안부를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정작 연락이 끊어지니 적막했죠.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민정이를 만났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는데 민정이는 서둘러 피하듯 지나가더군요. 그때 희자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내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됐구나. 6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희자 씨는 조용히 마음을 정리했죠. 더 이상 기대하지도 연락하지도 않겠다고. 하지만 아직 희자 씨는 몰랐습니다. 그들이 정말 필요할 때가 다시 올 것이라는 걸.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희자 씨는 그동안 정말 조용한 시간을 보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천천히 식사를 하고 오랜만에 동네 친구들과 만나기도 했죠. 어느 날 오후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벨소리가 울리자 희자 씨의 손이 멈칫했어요. 3개월 만에 연락이었거든요. 발신자는 며느리 민정이었습니다. 희자 씨는 한참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 끝에 결국 5번 울리고 나서야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정이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요. 3개월 전 마지막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거든요. 응, 민정아, 오랜만이구나. 뭔 일이니? 희자 씨도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민정이는 한참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저희가 이번 달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어려움? 네, 사실 카드값이 좀 밀렸어요. 도현 씨 회사에서 월급 정산이 늦어져서. 그래서 말인데, 생활비를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희자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3개월 동안 소식도 끊고 지내다가 갑자기 돈이 필요하니까 연락하다니. 민정아, 예전에 너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네? 급한 일이 있어도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했었지?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또 직접 연락한 거니? 민정이는 잠시 당황한 듯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곧 목소리 톤이 바뀌었어요. 어머님, 그때는 제가 많이 힘들어서 그런 거였어요.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아, 그랬니? 그럼 이제는 뭔 일이니? 돈이 필요해서 생각났나? 희자 씨의 말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민정이는 당황했는지 빨리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다고? 그럼 연락하지 말라고 한 것도 최선이었나? 그게 아니라, 민정이가 말끝을 흐리자 희자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민정아, 솔직하게 말해봐. 너는 내가 필요할 때는 연락하고 불편할 때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 며느리의 답변은 더욱 황당했습니다. 어머님, 그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시잖아요. 다른 집은 시어머니들이 손주 봐주는 거 다 당연하게 여겨요. 근데 어머님만 유독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희자 씨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당연하게 여긴다고? 민정아, 그럼 나한테 솔직히 물어보자.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니? 필요할 때는 가족이고 불편할 때는 남인 거니? 민정이가 또 말문이 막혔습니다. 희자 씨가 계속 말했어요. 6년 동안 네가 힘들다고 할 때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싫다고 했니? 새벽에 아이가 아파도 달려갔고 네가 출장 갈 때도 며칠 동안 집에서 살면서 봐줬어. 그런데 그게 너는 당연한 일이었다 생각한다고? 민정이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나름대로 어머님께 잘해드리려고 했어요. 명절 때 선물도 드리고. 선물? 내가 준 돈으로 산 그 선물 말하는 거니? 회심의 일격이었습니다. 그동안 명절 때마다 아들 부부에게 용돈을 주었는데 그 돈으로 산 선물을 자기가 사준 것처럼 말하다니요. 민정이는 완전히 막혔습니다. 희자 씨가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정아, 이제 나도 너희한테 똑같이 해줄게. 무슨 뜻이세요? 너희는 필요한 날엔 가족이고 불편한 날엔 남이라고 했지? 그럼 나도 이제 그렇게 할 거야. 앞으로는 급해도 연락하지 마라. 어머님, 민정이가 놀라서 말했지만 희자 씨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6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봐. 내 시간, 내 건강, 내 인생 모든 걸 너희를 위해 썼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불편하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돈이 필요하니까 다시 연락하는 거니? 희자 씨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 말했습니다. 정말 너희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람을 그렇게 쓰다 버리고 또 필요하면 부르고. 나도 사람이다 며느라. 민정이는 결국 울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힘들었다고? 나는 안 힘들었을 것 같니? 70 넘은 나이에 갓난쟁이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하니? 희자 씨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너희는 앞으로 절대 연락하지 마라.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6년 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억울함이 한 번에 쏟아져 나간 것 같았어요. 그 다음 날 희자 씨는 가족 단톡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의 연락처도 차단했어요. 민정이가 몇 번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문자를 보내왔지만 보지도 않고 지웠죠. 희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그리고 멀리 이사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집에서 최소 2시간은 떨어진 곳으로요. 설령 마음이 약해지는 날이 와도 물리적으로 갈 수 없는 거리였어요. 부동산에 파는 물건을 내놓고 차근차근 이사 준비를 하며 희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희자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들의 뻔뻔함이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로부터 다시 몇 달이 흘렀습니다. 희자 씨는 이제 정말 자유로웠어요. 이사한 곳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매일 아침 바닷가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근처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웠죠. 오랜만에 취미를 갖고 사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희자 씨는 서예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차를 끓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인가? 문간으로 나가서 모니터를 확인한 희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거든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주소를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아마 어떻게든 알아낸 것 같았어요. 희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이? 민정이? 너희가 여기를 어떻게? 일단 들어와라. 희자 씨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앉은 아들과 며느리를 보니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6년 동안은 매일 보는 사이였는데 이젠 정말 멀어진 존재가 된 듯했죠. 민정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희자 씨는 차를 내리며 무덤덤하게 대답했어요. 뭔 일로 왔니? 여기까지 오려면 2시간 넘게 걸렸을 텐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긴 것 같아서. 그래, 당연하게 여겼지? 이제야 아는구나? 희자 씨의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정이가 눈물을 비추며 말했어요. 어머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둘째를 가진 거 알고 있어. 희자 씨가 짧게 말하자 민정이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 들었어. 너 배 나온 것만 봐도 알겠다? 그래서 왔니? 또 도와달라고?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그게 민정이가 입덧이 너무 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유준이도 이제 컸는데 통제가 안 되고. 희자 씨는 찬찬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아, 네, 엄마. 너 지금 나한테 뭘 부탁하는 거니? 아들이 머뭇거리자 민정이가 대신 말했어요. 어머님, 조금만, 정말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예전처럼은 아니고 주일에서 2회만이라도. 희자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주일에서 2회라고? 이제는 조건도 다는구나. 어머님, 민정아, 저번에 내가 한 말 이해를 못했나 보구나. 너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희자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어요. 너는 내가 너희를 위해 도와줬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고마웠니? 민정이는 아무 대답을 못했습니다. 민정아, 그 긴 세월 동안 내가 무슨 생각으로 살았는지 알기나 하니? 내 건강, 내 시간, 내 소중한 것들을 다 너희한테 줬는데. 그랬더니 내 존재가 불편해졌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들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는 도연아, 이제 너까지 나서니? 희자 씨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누가 키웠는지 벌써 잊었니? 내 아들을 누가 재워주고 밥 먹여주고 아플 때 간병해줬는지 기억 안 나니? 그런데 이제 또 도움이 필요하니까 찾아오는 거야? 내 존재를 너희 편한 대로 마음대로 밀고 당기는 거 이제 정말 그만했으면 좋겠다. 민정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다르게 할게요. 다르게 한다고? 어떻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머님 마음도 헤아리면서. 희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정아, 도연아. 너희는 가족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것 같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필요할 때만 부르고 불편하면 밀어내는 게 가족이니? 나는 그런 가족은 필요 없어. 희자 씨는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이제 너희는 너희끼리 살아. 나는 내 인생을 살 테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엄마, 정말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 이미 충분히 줬잖아. 희자 씨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됐어. 진짜 끝이야. 그들이 나가고 난 후 희자 씨는 현관문을 닫고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후련했죠. 창밖으로 보니 아들의 차가 천천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희자 씨는 창가에 서서 잠시 바다를 바라봤어요. 이제야 정말 끝났구나. 그날 밤 희자 씨는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무 걱정 없이 말이에요. 몇 주가 지난 후 희자 씨는 서예 수업에서 작품을 하나 썼습니다.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자. 그 글씨는 희자 씨의 거실 벽에 걸려 있어요. 매일 그 글씨를 보며 희자 씨는 다짐했죠. 다시는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인생을 포기하지 말자. 몇 년 후 희자 씨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당당하고 자유로운 분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누구에게든 친절하지만 절대 자신의 선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닷가에서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는 희자 씨를 볼 수 있을 거예요. 71세에 찾은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면서 말이죠.